2021년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태양과 지구, 태양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플라즈마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7강 전에 지난 시간에 6강을 했습니다. 6강에서는 플라즈마가 바이러스 세포를 잘 죽이고 피부세포는 활성화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강에서 제가 전자의 온도나 이온이나 여기정의 온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의 온도를 1억 도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 10,000도 정도 되고 여기정은 한 수백 도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입자들의 온도 개념을, 에너지 개념은 추후에 제가 따로 정리해 올리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잘못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을 바로잡습니다. 오늘 7강에서는 이 태양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플라즈마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이 수소 플라즈마고 일부 한 1-20%가 힐륨 플라즈마입니다. 이러한 태양이 하나의 거대한 핵융합 로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많은 플라즈마 입자들이 소위 솔라 윈드라는 형태로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진, 또 매우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솔라 윈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입니다. 지구는 북극은 자석으로 말하면 S극이고 남극은 N극입니다. 그렇게 해서 좌석의 이 자력선을 보면 이런 형태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넣어본 나침반의 N극이 이 좌석, 지구 좌석에 그 S극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북극이라고 하고 나침반의 반대를 남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석이면 이러한 자기장 때문에 이러한 솔라 윈드가, 아주 큰 에너지의 솔라 윈드가 또 큰 에너지의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은 이 플라즈마의 성질은 자기장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기장 영향으로 자기장을 따라서 플라즈마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 표면에서는 하나의 큰 쇼크웨이브를 우리가 쇼크웨이브 면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제 플라즈마뿐만 아니라 각종 방사선도 오고 빛도 오고 자외선도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라즈마나 방사선의 대부분은 이 쇼크웨이브 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일부는 극지방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 지구 주변에 이제 이런 형태로 오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 그 솔라 윈드의 입자들이 차단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석이 아니라면은 아마 태양풍을 그대로 이 지상에 오기 때문에 지구에는 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이 태양풍을 상당 부분 이래 막아주고, 뿐만 아니라 각종 레디에이션, 방사능도 막아주고, 또 이제 일반 빛은 가시광선은 통과하고, 또 자외선은 특히 강력한 자외선이 태양으로부터 많이 나오는데 이 자외선의 일부는 이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형성해서 소모를 하고, 또 아주 약한 자외선들이 지표면에 도달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지방에는 항상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오로라와 같은 이런 형태의 장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태양풍이 만들어주는 플라즈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선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태양광선을 보면 대부분은 과시광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파장에 따라서 장파장이고 이게 단파장인데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게 우리가 과시광선이고, 일부는 미약하나마 적외선, 열선이라고 합니다. 또 일부는 이제 자외선이 이렇게 이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인텐시티, 광도를 말합니다. 빛의 광도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과시광선이고 나머지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이제 일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이러한 자외선은 우리가 양은 적지만 이것이 지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과시광선이나 이 적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태양 에너지를 지구가 받아가지고 따뜻함도 느끼고 열도 주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인간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습니다만 적외선은 우리가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 감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적외선 같은 거는 어떤 동물들은 이 적외선을 또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나운 어떤 짐승이나 이런 거는 밤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들은 적외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일부 새들은 또 자외선도 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이런 영역대 위에는 감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자외선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외선은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극자외선이라고 하죠. 극자외선 종류가 A, B, C 종류가 있습니다. 파장이 아주 긴 것 400 나노미터 이상, 또 300 나노미터대가 B, 또 300보다 작은 단파장은 C라고 합니다. 이러한 C 영역은 우리가 지구상에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자외선은 주로 오존층을 만들어 줍니다. 오존층에서 오존을 만드는데 다 써버리고 지상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상에 도달한 것은 A와 B가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특히 이 A는 자외선 중에 파장이 상당히 350보다 이렇게 큰 파장인데, 지상으로 자외선 중에 한 98%가 이렇게 지상으로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자외선 B가 한 2% 정도. 그래서 이 A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피부를 검기한다든지 진피층에 우리가 멜라닌 색소를 분비시켜서 피부를 검기한다든지 또는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 A입니다. B는 이렇게 양이 작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지표면에 오존을 형성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노화의 원인이 되고, 이 B도 양은 작지만 인텐시티도 작지만 지표면에 오존을 생성시키고, 피부에 오면은 이제 발진도, 염증도 일으키고 또 비타민 D도 생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C는 지표면에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태양에서 오면서 오존층에서 오존을 만드는데 다 쓰여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 UV, 자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그 피부색이 검고 뭐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유럽의 백인은 왜 피부가 이렇게 하얗냐 하는 거는, 빙하기 때는 태양광선이 워낙 적게 오니까, UV가 워낙 적게 오니까 이러한 UV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거의 분비가 되지 않고 안에서 이제 브론즈와 소위 이렇게 해서 백색 피부를 가져가지고 이게 이제 유전화돼서 백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반대로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이것이 이제 흑색, 황색 피부를 유전적으로 고착화시킨 것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이 태양광선, 특히 이 UV는 우리 인류의 피부색도 이렇게
뭐 흑색, 황색, 백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원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UVB나 이런 것들은 양은 작지만은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를 갖다가 이제 상당히 분해도 시키고, 또 지표면에 오존을 만들어 가지고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적절히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UV만 따져보면 UV A, B, C가 이렇게 오면서 C는 대부분 오존층에서 오존을 만드는데 다 소모해버리고, C는 거의 지상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약간의 B와 A는 그 대신 다 이렇게 오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상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UVB의 이 작은 양이지만 지상에 도달해서 이 지상에 이제 이 오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수촌의 마을은 제가 강조했다시피 0.02 정도, 0.05 ppm의 오존 농도를 갖는 것이 바로 상쾌한 공기를 만들어주고, 또 나쁜 공기도 없애주고, 이러한 오존 때문에 이러한 장수촌, 장수마을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적절히 다스려져 가지고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겨울이나 이렇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다 깔아앉게 되죠. 지표면으로 다 깔아앉게 되니까 UVA가 와도 산란을 해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UVC도 미세먼지나 VOC 오염 공기를 분해하는데 다 써버려 가지고 오존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또 오존이 만들어진다 해도 또 오존은 미세먼지와 이런 VOC 오염 공기하고 반응을 잘해서 없어버렸죠.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 프리존이 되니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적절히 이것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겨울철에 특히 이 지구 환경 변화 때문에, 오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실내에서 있으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려면은 이 태양의 UVB를 역할을 대신하는 우리가 이런 플라즈마 로부터 바이러스 클리너 장치 같은 것을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삽입해주면 여기서 이 플라즈마들이 솔솔 나와가지고 이 내부 공간에 이제 그린 오존, 장수촌의 대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런 대기 환경을 만들어주면 냄새도 없어지고 곰팡이 냄새도 없어지고 매우 좋으면서 여기 있는 바이러스들을 다 퇴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만드는 오존 그 농도는 한 0.03 ppm. 이거는 그야말로 장수촌의 분위기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과연 몇 프로 죽느냐 한데, 보통 이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이런 실내 공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이런 장치들이 99.9%다, 100%다. 사실 이런 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 과장된 수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내부의 바이러스를 50% 이상만 이렇게 제거해 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 확산율 이런 거는 상당히 이렇게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모이지 말아라, 식당도 가지 마라, 교회에서 예배도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신이 나오면 또 이야기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백신도 언젠가는 또 문제가 됩니다. 백신에 저항을 갖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자꾸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제가 이제 최근에 만들어서 어느 기업에다가 조그마한 이 기업체에다가 줬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나
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어떤 단체나 큰 기업에서 좀 보급형으로, 지금은 이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이제 보급형으로 1, 2만 원대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실내외나 사람 있는 공간에 이제 몇 개 이렇게 콘센트에 꽂아주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 위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우리가 어떤 단체나 큰 기업이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가의 바이러스 방역 차원에서 기여를 하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단체가 있으면 제가 이 기술을 얼마든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고, 요양병원에서 집단적으로 지금 감염 상태가 있고, 이런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이런 걸 꽂아놓으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조류독감 퇴치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 8강에는 제가 바이러스 방역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8강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7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